21번 갑니다. 자, classical ideal. ideal이 이상이야, 얘들아. 이상. 고전적인 이상이 있대요. 뭐에? 진리와 지식의 어떤 고전적인 이상이 있대. 그것은 바로 개념인데, 어떤 개념?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대. 이 생각들의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생각들의 시장이라는 개념. 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볼게. 자,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우리는 encounter, 마주한다, 우연히 마주한다 이런 얘기죠. 우연히 뭘 마주합니까? competing ideas, 서로 경쟁하는 생각들을 마주하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평가해. 그들의 가장 잘 맞음을, 그 현실에 가장 누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대. 그리고 뭐 한대? 자, let 사역동사라서 뒤에 facts까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form이라는 동사 원형 나온 거예요. 가장 최고의, 그리고 가장 명쾌한, 가장 총명한 그런 사실들이 형성을 하는 거지. 뭐를? 우리 신념의 기반을. 알겠어? 신념의 기반을. 자, 좀만 더 읽어볼게.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과학자의 방식이래. 근데 그것은 최소한 이론적이래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좀만 정리를 좀 하면서 글을 읽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얘들아, 이상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걸까? 이상. 이상적이다 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이상형. 그래, 이상형. 맞아, 이상형. 야, 이상형을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상이란 말은 우리가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딱 보고 아, 이것이 좋은 거긴 한데 실제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자, 봐봐. 자, 이상이라는 것은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론적이라고 나오죠. 이론적이에요. 이상, 이론적으로는 지금 얘가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생각들을 마주하고 평가하고, 맞아? 생각들을 마주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생각이 가장 이 현실과 가장 잘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뭐해?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거야. 맞아?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신념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기존의 신념이 없는 채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주하면서 아, 무슨 생각이 가장 좋을까 평가하다가 야, 이게 제일 좋겠는데 그럼 이것이 나의 신념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거지. 이게 이상적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과학자의 방식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과학자의 방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자의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러나 in practice야. 얘들아, practice가 연습 말고 무슨 뜻이 있냐면 실제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는 in practice가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we are in a market for justification이래. 우리는 정당화의 시장 안에 있대요. 정당화의 시장. 자, 뭔 소리인지 좀만 더 읽어볼게. 우리는 말을 쇼핑한대. 뭐 때문이 아니라 걔네가 생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야? Because they contain stories about ideas. 그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쇼핑한대요. 자, 뭔 소리인지 좀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 스테이트먼트는 진술, 발언 이런 뜻인데 우리는 진술이나 발언을 사실로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래. 오케이?
진술이나 발언을 사실로서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figure out, 알아내는 거지. 뭐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진술이나 발언 같은 것들을 사실로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자, 뭔 소리인지 마지막에 정리해 줄 거니까 그냥 쭉 읽어볼게. 자, 종종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신념을 뭐 해주는, 정당화해주는 진술이나 발언이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좀 해줄게. 자, 과학자의 방식이라는 게 있었지. 그거는 이상적이고 이론적이었어. 그건 뭐였냐면, 내가 기존에 신념이 없는 상태로 생각들을 막 마주하고 평가하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좋을지,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념을 형성을 했어.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 우리는요, 기존의 신념이 존재해요. 우리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맞아? 우리는 기존의 신념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시장을 가면 어떤 생각이 좋을까가 아니야. 왜? 우리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생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알 수 있어. 맞아?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는 혹은 정당화하는 발언을 찾아당기는 거죠. 기존의 신념에 부합하거나 기존의 신념을 정당화해주는 발언들을 찾고 당기는 거야. 맞아? 즉 뭐야? 내가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가 아니라 어떤 말이 내 말과 가장 부합할까? 이런 거지. 이해됐어? 기존의 신념이 없는 채로 찾아당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신념이 있고 그 기존의 신념과 부합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발언들만을 찾고 다닌다고요. 이런 거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과학자가 아니라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한 거죠. 변호사의 방식. 자, 여기까지 잠깐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요거? 쌤이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자, 우리는 신념을 찾아당길 거야.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학습에 도움이 될까에 관한, 알겠어? 휴대폰이 과연 학습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학습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막 찾아당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겠죠. 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거지만 뭐 방해가 되는 측면도 있겠지. 맞아?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당겨. 그래서 막 찾아당기다가 평가를 해.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전자기기가 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념이 생기는 거지. 뭐야? 아, 전자기기는 현재 나의 상황에선 나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맞아? 이렇게 찾아당기는 거야. 그게 과학자의 방식이거든. 근데 변호사의 방식은 뭐야?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뭐가? 전자기기는 나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을 해놔. 그런 다음에 막 찾아당겨. 그럼 뭐가 있어? 긍정적인 어떤 그 의견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정적인 의견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구매를 안 하겠지. 맞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를 안 하고 무시하고 나의 의견에 일치하는 긍정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현한 것들만 내가 구매를 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지금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얘는 기존의 신념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내가 뭐를 믿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지만 얘는 아니라고. 이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만 하는 거지. 알겠어? 좀 어려운 말로 얘들아 이런 말이 있어. 이거는 안 적어도 되는데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로. 확증편향은 뭐냐면 편향.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렇다라고 말하는 근거들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를 확증편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가 나의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에 맞는, 그거와 일치하는 증거들만 찾아다닌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약간 확증편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마지막. 자, 언어라는 거. 여기서 언어가 뭐냐면 얘들아, 파란 색깔로 갈게.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위에서 나오는 발언이랑 저기 나오는 우리가 말들을 쇼핑하러 다닌다라는 이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러한 기능, 여기서 이러한 기능은 뭐냐면 합리화하는 거지, 정당화하는 거지, 그지? 이러한 기능이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찾아다니는 그 말들이 정당화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그 말을 좀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죠. 어떻게요? 더 큰 존중을 가지고 언어를 대하다 보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뭐보다? 단순한 자기 방어, 즉 정당화, 이러한 기능 그 이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마지막에 얘가 뭐라고 합니까? 결국엔 변호사의 방식을 우리는 취하고 있어요. 현재. 맞죠? 우리는 현재 변호사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과학자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얘기겠지? 마지막에는. 알겠어? 그래서 뭐니?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여기 마지막에 봐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 대신 얘들아 진리를 탐구하는 거 이게 뭐겠어? 무슨 방식? 이게 과학자의 방식인 거야. 과학자의 방식.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러면서 딱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뭐 한다? 이미 정해진 신념을 정당화한다고. 이게 뭐라고? 변호사의 방식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 지문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왜? 영어 지문은 두 가지를 대조하는 글을 굉장히 좋아해. 알겠어?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글이 요약문, 빈칸, 뭐 어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1번 지문 정확하게 체크해 놓읍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많이 안 어려워요. 여기 잘 보세요. 자, 가정해보세요. 뭐를? You have been working. 너가 노력을 해왔다고.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 뭐에 대해서? 챌린징은 얘들아 그냥 어려운이라고 해석하면 돼. 도전적인, 어려운. 알겠지? 어떤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거야. 수년 동안. 자, 또 뭐라고도 가정을 해볼 거냐면 너가 주의 집중을 하고 있었어.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네가 지금까지 만난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만나온 것들 그런데 걔네들은 뭐야? They might be related. 연관이 되어 있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가요 그냥 여기 앞에 있는 whatever else 정도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만나온 것들이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야. 자, 그림으로 좀 더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졸지 마세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 여기까지 됐지? 근데 그와 동시에 뭐도 했어? 내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잠깐만 얘들아. 여기까지 됐나? 여러 가지. 잠깐만, 소리. 여기서 봐.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주변의 것들에도 집중을 한 거야, 내가. 알겠죠? 그 문제에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건 좁을까 넓을까? 좁겠지, 그지?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관련된 것들에도 막 집중을 하면 넓은 거야, 좁은 거야? 넓은 거지, 그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인트가 되는 것들이라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chances are that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창의적인 솔루션,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머릿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너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아유, 좀 쉬어야겠다. 소파에 딱 앉아서 TV를 켰어. TV 보다가 갑자기 빡 떠올라. 맞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Such 유레카 모먼트. 맞아? 유레카. 다 알죠? 유레카. 어디서 나온 일화인지 알죠? 자, 이러한 유레카 모먼트. 위대한 엄청난 통찰력이 발견이나 어떤 발명으로 이끌어지는 건데, 얘네들은 종종 발생한대요. take place. 발생한대요. unexpected times.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한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생을 한대요. 이러한 유레카 모먼트가요. 알겠죠? 자, 뭐거나? 자, enhance 강화하는 거야. 뭔가를 높이는 거야. 뭐를? spontaneous. 자, 밑줄. 자발적인이라고 해요. 자발적인. 자, 여기서 자발적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내가 얘들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했잖아. 그치? 그러다가 아유 좀 쉬어야겠다고 빡 떠오른 거잖아. 그치? 내가 막 찾으려고 했을 땐 안 나오고 아 좀 쉬어야지 했을 땐 딱 떠오르니까 이게 자발적인 거지. 자연 발생적인 거지. 알겠어? 이런 자발적인 창의성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인 창의성은 one must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valuable outcomes야.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만 한다. 이런 유레카를 얻기 위해서는. 됐죠? 그러나 이것은 의미는 하지 않아요. 뭐를요? 너가 narrow down, 좁히는 거지. 좁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 너의 어떤 관심을 한 가지 특정한 주제에만 좁혀야 한다라는 건 의미하는 건 아니야. 반면에 경험의 폭이 breadth, 폭, 넓음, 알겠어?
폭이 바로 창의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여기서 유레카 모먼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서 좁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도 넓게 집중을 했으니 유레카가 빡 생긴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요거? 자, 그래서 너의 경험이 만약 제한되어 있는 거야. 어떤 좁은 범위에. 그러면 너의 상상력의 범위는 스코프가 여기선 범위라고 해석이 돼요. 너의 상상력의 범위는 그와 같이 비슷해질 거고, 그리고 그것은 왜 안 나와? 그리고 그것은 나오라. 야.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에 해로울 것이다. 됐나요?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에 해로울 것이다. 자, 이거 문제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하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들 보여요? 자, also, in that case, such, therefore, this, on the contrary. 지금 보입니까? 뭐로 문제 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너네가 생각해봐. 어떤 문제 내면 좋을 것 같아? 어떤 문제 내면? 너네가 선생님이야. 이 지문 딱 나왔어. 무슨 문제 내면 좋을까? 순서. 그렇지, 순서. 얘들아. 재윤이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예전에 양형고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처음. 끝. 1, 2, 3, 4, 5, 6 정도 이렇게 주고 순서 맞춰라. 이런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부터. 여기 보세요. 처음, 끝, 사이에 also, in the case, such, therefore, this, on the contrary 다 힌트가 되는 것들이 있지. 이거 이렇게 안 내면 바보. 오케이? 양형고 바보. 안 내면 바보야. 이렇게 안 내면 바보. 알겠어? 이거 얘들아, 순서 삽입 무조건이다. 알겠지? 아니, 무조건이라고는 하지 말자.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순서 삽입 잘 체크하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also가 나오는지, 왜 in that case가 나오는지, 왜 such 유레카 모먼트가 나오는지, 왜 그 따라서가 나오는지, 6번의 this가 무엇인지, 왜 반면에라고 하는지. 알겠어? 그 각각의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하세요. 알겠죠? 요거 순서 삽입이에요. 넘어갑니다. 얘들아,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있어. 죄책감. 그지? 내가 죄책감이 들면 남들에게 뭐 하니? 미안해 하고 뭐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겠죠? 용서래. 사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보상도 줄 수 있어야겠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죄책감을 느꼈어. 그래서 미안해 라고 했어. 그러한 순간에 또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어. 그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나 자신을 막 낮추는 거니까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알겠어?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런지는 볼 거니까 잘 보세요. 너도 먹어. 나다. 먹어. 야, 거기까지 못 던져. 기다려. 자, 아무튼 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느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수치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이거 좀 봅시다. 자, 힘내라. 졸지 마라. 왜 졸게? 아무런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는 거거든요. 집중하세요. 펜 들고요, 제발. 자,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래.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요. guilt가 바로 죄책감이죠. 죄책감. guilty는 형용사야. guilty.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뜻이에요. guilt하고 guilty하고 다시 체크하세요. 아무튼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관련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대요. 뭐 할 때? 무언가를 하고 있을 텐데 무슨 무언가냐면 우리가 했거나 하지 못했던 거야. 알겠어? 했거나 우리가 했거나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뭐에 대해서? Against the kind of person we want to be. 우리가 되고 싶었던 인간의 종류가 있거든? 그거와 반대되게 했거나 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대요. 오케이? 자, 뭔 얘기냐면 나는 예를 들어 이 A라는 친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나 내가 그런 행동을 해버린 거야. 혹은 나는 A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행동을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죠. 자, 이 죄책감은 불편한 감정이긴 하거든. 그러나 뭐야? 유용한 원이다. 여기서 원은 감정이에요. 유용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임과 동시에 유용한 감정이기도 하다. 유용한 감정. 알겠어? 자, 왜 유용한지 보자, 얘들아. 생각해봐.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겠지.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죄책감을 느껴야 우리가 사과하고 보상해주고 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1번 사과를 하고 또는 뭐해? make amend. amend는 보상이야. 보상을 할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뭐 할 거야? 변화시킬 거야.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우리가 떳떳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겠죠? 그럴 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종종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떤 자극이 된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즉 사과하고 보상하고 행동을 바꿀 때, 즉 우리가 뭐 할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잘 봐. 죄책감을 느낄 때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종종 우리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아, 내가 바뀌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 그런데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강해요. 수치심만큼 강한데 그것의 영향은, 결과는, 효과는, 죄책감에 대한 얘기야. 죄책감의 영향, 효과는 종종 긍정적이래. 반면에 수치심은 파괴적이래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동시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죄책감은 좋은 거거든? 근데 수치심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볼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자, replace A with B인데 요거 잘 체크해놔, 얘들아. 자, replace A with B가요. with B가 뭐랑 똑같냐면 replace B for A랑 똑같거든요. B for A. 다시 말하면 이 전치사가 바뀌게 되면 둘이 바뀌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 행동을, 자,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기 with가 아니라 for이 나오게 되면 위치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야. 다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볼 때도 죄책감이라는 것은 역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아니라, 수치심이 아니라.
수치심은 그렇지 않지만 죄책감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연구에서 나는 발견한 거죠. 뭐를?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 코로드 여기 나오는 의미로 갑시다. 좀 먹다라고 해요. 좀 먹다. 좀 먹다. 갉아먹는다 이런 얘기죠. 갉아먹어. 갉아먹어요. 뭐를? 우리의 일부인데 우리가 변화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일부를, 알겠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우리의 일부를 좀 먹는데요. 실제로 나의 연구에서.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죄책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치심과 다르게, 맞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제가 된다는 얘기다, 얘들아. 알았지? 쉬는 시간 없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다 죽으려고 하네? 응? 왜 그러지? 쉬어? 말아. 말아? 진짜 괜찮아? 안 졸 거야? 지금 조는 사람들? 자기가 알지? 졸지 마. 얘들아, 학교에서 자. 왜 학원 왔어? 자, 학교에서 자, 제발. 학원 오기 전에 밥 먹지 마. 혈당 스파이크 오잖아. 학원 끝나고 밥 먹어. 그니까 안 졸, 넌 안 졸았는데? 아무튼. 자. 도희. 네. 잘 받아. 저도요. 저도 혈수. 다시 잘 받아. 으짜. 네, 얘들아, 이거 지금 촬영 중인데 내가 이러는 거 보이면 아이고. 약간 동물원에서 동물한테 뭐 간식 주는 거 같지 않아? 세희야, 너도 먹어. 아이고. 소리. 자, 너도. 자. 이거 이 부분만 잘라야겠다. 편집해야겠다. 자. 수아 받아. 자. 자. 사육사 브이로그 찍어야지. 응? 사육사 브이로그. 자. 아무튼 힘내세요. 자, 여기 나오는 개념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성이 뭐지, 얘들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뭐를? 기본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의 원리는 기본값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한번 봐보자. 뭐를? What is occurring in your brain? 너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뭐 할 때? When you are scrolling on social media. 네가 SNS를 막 이렇게 스크롤하고 있을 때 너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걸 한번 보지. 너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뭐야? 컴마가 동격이야. 뭔데? A quick dopamine activity야. 도파민 알죠? 도파민이 막 머릿속에서 빠바바바바방 한대요. 됐죠? 그러니까 뭐 스크롤링 SNS는 이거겠죠?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릴스, 쇼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막 폭발을 한대. 자, 네가 너의 SNS 앱을 열고 즉각적으로 너는 알아차리는 거지. 뭐를? 네가 기분이 좋아졌어. 그리고 너의 도파민 수치가 증가한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너의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경험이 되는 거지. 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파민이 폭발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작용이 머릿속에서 생기죠. 알겠어? 도파민이 폭발을 했어. 자, 그런데 여기 조심. 이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맞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도파민이 막 상승한 이거죠. 이 도파민이 상승한 것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이랑 똑같대. 우리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똑같대. 에? 뭔 얘기야? 모르니까 설명해 줄 거야. 마치 물리학 법칙이 설명하듯 무언가가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언가가 올라가면 무언가는 다 반드시 내려와야죠. 이게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런 사실인데 아무튼 이것도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너의 뇌와 몸이 항상 추구한대.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호메오스타시즈가 항상성이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의미냐면 균형을 의미하는 거지. 균형이 뭐야? 어떤 것이 높아지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지? 무언가가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고. 알겠어? 이번에 그 악뮤 노래 중에 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기쁨, 슬픔, 뭐더라? 이별이었나? 뭐 알아요? 뭐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고, 뭐 기쁨이라는 것 다음에 슬픔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고, 이것도 결국엔 약간 항상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알겠어? 자, 이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랬을 때 도파민 수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SNS 스크롤 할 때요. 그러면 뇌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와, 내 도파민 레벨 이렇게 높다고? 라고 뇌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뇌가 바로 어떻게 하겠어? 항상성, 다시 말해 균형을, 컴마 5원은 즉 다시 말해 균형을 얻기 위해서 이 도파민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떨어지겠죠. 똑같은 양만큼 너의 베이스라인, 그 기본값 아래로 똑같이 떨어지겠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느끼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안 좋아. 네가 스크롤링 시작하기 이전보다도.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기준인데 도파민 이만큼 상승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도파민을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항상성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SNS 하고 난 뒤에 갑작스러운 현타를 느끼는 건가 봐요. 알겠습니까? 항상성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자, 간다. 문학은 그것의 본질적으로 테스터먼트, 증거래. 증거. 문학은 증거예요. 뭐에? 지속적인 파워에. 지속적인 파워. 뭐에? 인간의 창의성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래요.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지속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이것은 밑줄 쳐봐. transcend는 초월하다라는 뜻이고요. 초월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뭐랑? 생각이나 감정인데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와 어떤 수세기랑 여러 문화를 다 걸쳐서. 자, 이런 얘기야. 자, 문학이 시 공간을 초월한대요. 무슨 얘기일까? 문학 작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 이 무슨 얘기일까, 얘들아? 잘 봐. 만약 문학이
시간을 초월을 못해요. 만약.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과거에 쓰여진 문학 작품을 현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맞아? 근데 우리가 과거의 문학 작품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됐어? 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어때? 예를 들어 저 멀리 있는 유럽에서의 어떤 문학 작품, 유럽에서 쓰여진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해해 못해? 못해. 근데 우리 지금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왜? 왜 문학 작품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냐면 이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수백 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문학작품이란 거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학도 시공간을 초월을 한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좀 더 읽어볼게. 자,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의 풍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미디어의 풍경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retain, 유지시켰대. 유지하다. 유지하다. 유지한 겁니다. 그것의 중요성과 중요성을 뭐야?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형태로서의 timeless, 시간을 초월한 잠깐만 이따 갈게. 가있어. 시간을 초월한 예술의 형태로서의 중요성을 유지해왔대. 알겠어요? 시간을 초월한, 알겠지?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이 문학의 지속력에 대한 이유가 있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의 능력인데 뭐를 하는? 포착하고 전달하는 거야.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 지속적인 힘이 있대요. 알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대요. 자, 쓰여진 글을 통해서 얘들아 쓰여진 글이 여기서 뭐겠어? 두 글자로 문학을 통해서 작가들은 능력이 있는 거지. 어떤 능력? To explore, 탐구하는 거야. 뭐를?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알겠어? 자, 이거 뉘앙스라고 해요. 뉘앙스. 우리말로 미묘한 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뉘앙스, 미묘한 차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도전과 승리예요. triumph, 승리. 인간의 정신에, 인간의 영혼에 어떤 도전과 승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대요. 다시 문학을 통해서 작가들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관계,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us가 아니라 ourselves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반영이 된 거야. 우리 자신이 반영이 된 거야. 그 책의 페이지 속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책의 페이지 속에 우리 자신을 반영한 거예요. 뭔 얘기야? 책 안에 우리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그러니까 오래전의 문학에서도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저 멀리의 문학에서도 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해됐어? 시공간을 초월한 거야. 이게 1번 2번 그리고 또 뭐해? emphasize 공감해요. emphasize 공감하다.
공감하다. 뭐와 우리와는 다른 캐릭터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대요. 우리와는 다른 캐릭터와 공감을 한대요. 그리고 뭐해? 마지막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뭐를? 더 깊은 이해를. 인간의 조건에 대한. 문학이 그렇대. 다시 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왜요? 예전에 거 읽어도 이해 가고요. 저 멀리 대륙에서 온 문학도 이해가 다 되죠. 그 이유는 뭐야? 이 문학이라는 것의 특징은 우리 인간의 어떤 감정, 뭐 관계, 인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비슷하잖아. 시대가 달라도 그 사는 지역이 달라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